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참 이런 생각 듭니다. 와, 정말 가는 종목들, 섹터들만 가는 건가? 라는 생각들도 드실 텐데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복귀해 보시고요. 공략주까지 틈틈이 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노하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저희와 함께 얻어가시죠.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궁금하실 텐데요. 샵 3772번 예병군 대표님 이름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8월 3일) 오늘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에는 양시장이 상승으로 거래 마감, 8월 2일에는 양시장이 하락으로 거래 마감. 그런데 오늘 시장을 살펴보시면요. 이번에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참 지수의 변동성도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하루하루 견뎌내는데 산 넘어 산 변수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 전날에도 많이 선반영은 됐지만 여전한 여진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에서 모두 매도했다라는 점이 좀 큰 타격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스피 2,600포인트 선에서 겨우 마감됐고요. 오늘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락 거래. 반면에 코스닥의 움직임 보실까요? 1%대 강세로 920선 당당하게 지지받으면서 거래 마칩니다. 이렇게 지수의 반등을 견인했던 것은 단연 진단키트 그리고 초전도체 주들이 좀 이렇게 시장의 지수를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시면 갈 곳 잃었던 2차 전지의 투심은 모두 다 진단키트 관련주들로 쏟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이 또 조짐이 나오고 있고요. 진단키트주도 그동안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거다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 보시다시피 26%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한 관련주들 안에서도 오늘 예병군 대표님의 공략주인 시젠 역시도 13%대로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수젠텍, ST바이오센서 모두 다 두 자릿수대의 급등 양상 보여준 만큼 정규장 이외에 내일 시장에서도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또 코스닥에서 굉장히 핫한 그리고 연일 좀 핫했던 종목 중 하나는 바로 초전도체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전지의 주도를 이제 이 섹터가 받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덕성 우선주, 서남, 덕성 모두 다 상한가 직행했고요. 모비스도 19%대로 오늘 급등 양상 연출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전도체주 어제부터 또 들고 계신 분들, 신규 매수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에 대한 기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시간외 특징주를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외 특징주 보시죠. 하락한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서남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지금 장중 시간외로는 또 하한가까지도 내려간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덕성, 모비스, 원익PN이 관련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 주르륵 하락한 움직임들이 연출됐습니다. 자, 정규장에서 이렇게 급등했고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외에서 하한가라니 무슨 일이었을까요? 저희 정규장 이후에 이슈가 나왔는데요. 바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유는 한국의 초전도 저온학회가 최근 국내에서 연구했던 LK99에 대해서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시간외로 주르륵 밀려내려간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내일 정규장에서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관련한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들은 역시나 계속 시간외에서도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과 뒤받침되고 그렇고 코로나의 유행이 우리가 한 번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 예병군 대표님이 공략주를 제시했던 시즌은 시간 외에서도 보시다시피 6%대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오늘 거래가 마감된 움직임들 보여줬고요. 신풍제약 9%, 신풍제약 우선주는 더 크게 오르면서 오늘 거래 마감되네요. 이렇게 시간의 특징
특징주 안에서도 내일 정규장에 어떻게 흐름들이 흘러갈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 대표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시장 얘기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즌의 아빠 반갑습니다. 아니 수익률이 시즌이요. 시간에서도 좋았는데 수익률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33.73%를 기록해서 내일 시장 기대되네요. 근데 뭐 수익 안 봐도 좋은데. 네. 수익 안 봐도 좋습니다. 안 봐도 좋다. 예, 안 네. 봐도 좋은데 이제 이 전염병이 네. 이렇게 유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수익 마음 안 봐도 감사합니다. 좋은데. 진짜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염병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 관련주 사놓고 뭐 이제 분쟁이 일어나길 바라거나. 네. 그 나쁜 마음들이 있죠. 그런 나쁜 그쵸, 마음들. 그쵸. 사실 주식은 그런 나쁜 마음 품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수익 안 봐도 좋으니까 정말 이제 좀 전염병이 이렇게 사라졌으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어찌 되었건 코로나라는 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고 거기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수익률은 있었지만 그래도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찝찝해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선한 마음이 또 있다 보니 시즌을 좀 얘기해 주셨지만 한편으로 좀 애석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네. 휴마시스하고 네. SD 바이오센스하고 했었어요. 시젠 이렇게 짚었는데 저는 다 이제 잘 그중에서 시젠을 골랐던 거고.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진단 키트주들이 올라올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영역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전염병이 그냥 수익 안 봐도 좋으니까 네네. 삭삭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잠시 뒤에 공략주 얘기는 들어보겠고요. 오늘 장에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시장은 어떠셨어요? 이게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 부분이 이제 찬물을 좀 끼얹었다고 볼 수 맞아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소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그 투뿔 등급 고기 먹다가 네. 그죠? 뿔 등급 고기를 먹으면 맛이 다르느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진 않죠. 예. 네. 그리고 미국의 신용 등급은 AAA에서 AA 플러스로 변한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한 단계가 떨어진 낮은 건데. 것뿐인데. 그렇죠. 피치, 복숭아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냐?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우려가 진짜 현실로 드러나왔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현실로 드러나면 2등급, 2등급 내지 4등급까지 강등을 해야죠. 그쵸. 그건 네.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한 우려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과한 우려는 좋지 않습니다. 이 시장을 항상 선도해오고 주도해온 것은 긍정론자예요. 부정론자가 돈을 번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조금은 긍정적인, 그렇다고 근거 없는 긍정론을 가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정론보다는 약간은 긍정론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적인 긍정론, 이 긍정적인 시각이 좀 중요하다. 인생을 살 때도 그렇지만 투자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좀 다가가야 된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인데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예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히든 공략주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종목 상담도 저희가 봐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 초전도체 얘기인데 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노란 톡방에서 다른 분들이 질문을 좀 하셨어요. 네네. 왜 대표님이 이제 새로운 거 그리고 주식 시장에 핫한 거. 새로운 바람들이 네. 불 때는 그쪽에다가 관심을 좀 집중하시는 편인데 왜 이번에 초전도체는 안 했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네. 질문을 하시던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무리 새로운 거라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타당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자체가 약간은 이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투자를 미루셔야 돼요. 굳이 내가 그 미심쩍은 상황에 내가 투자를 한다 이것은 결국은 내 돈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자성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전기 저항이 제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앵커님을 싹 밀었을 때 그냥 저항값 없이 쑥 밀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 소모가 전혀 없다. 전류는 계속 흐르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고 뭐고 완전 신산업이고 신혁명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그 사진에서도 보면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보면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잘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힘이 이제 손가락. 네. 위로 받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떠 있느냐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어 있죠. 그건 결과적으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을 그 그림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내가 이거 아무것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투자를 했다? 이건 내가 묻지마 투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있지만 그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도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기면 힘이 위로 받거든요. 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저항이 제로라면 이게 부딪히는 면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항이 제로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왜 이렇게 길 가다가 안 넘어집니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신발에 저항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로 봐야 되는데 그걸 이치로 안 보고 그냥 합리성을 안 가지고 이게 유명해, 이게 핫해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그 묻지마 투자죠. 네. 예,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모두가 핫하다고 했을 때 따라갔다가 여러분들 고점에서 또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점 꼭 주의하시고 묻지마 투자는 정말 하시면 안 된다라는 또 얘기를 또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궁금한 게 오늘 시장 그럼 꼭 봐야 됐던 이슈를 좀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사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로봇을 좀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이건 뭐 장기 성장세도 분명하지만 삼성이 특히 이 로봇에 대해서 지금 진심인 거죠. 그만큼 진심이다.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삼성이 이제 갤럭시 폴드 5 그다음에 갤럭시 플립 5를 이제 선을 보입니다. 네. 그 폴드 5 플립 5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로 바뀐 점도 있고 그다음에 액정 화면이 커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삼성이 약간 집중하는 것은 이제 초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네트워크는 결과적으로 내 모든 내 이 스마트폰 하나가 모든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어지는 뭐 결국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의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다 연동을 시키고 에어컨 다 연동시키는 이 시스템인데
그럼 그걸 다 연동시켰을 때, 자,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루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로봇이 하느냐에 대한 다른 거죠. 다르죠. 다르죠. 예. 네. 근데 그 시대가 올 것 같죠. 곧 올 것 같아요. 꼭 올 것 네. 같죠. 실제로 지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지금 그 로봇 비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자 얼굴하고 똑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 비서가 30개국 언어도 하고요. 와. 그 다음에 이 비서는요, 밥을 먹지 않아요. 밥값 안 휴가도 되네요. 가지 않아요. 식대도 안 되고 휴가비도 그렇죠. 안 되고. 그리고 오직 그 로봇을 만든 회사에 렌탈 비용만 지급합니다. 그 렌탈 비용은 우리나라 하나로 약 한 250만 원. 굉장히 저렴한 편이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퇴직금도 없죠. 그러네요. 퇴직금도 없고. 이 진짜 그러니까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진짜 여자 비서처럼 생겼어요. 네.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예쁘게 구매하실 네. 건가요? 혹시 만약에 저는 만약에 되면 구매를 하죠. 의사가 네. 있다. 의사가 충분히 있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정을 이 여비서가 다 체크해 준다는 거잖아요. 체크까지. 네. 그리고 내 루틴을 파악해서 딱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에어컨을 켜고 그다음에 커피도 적정한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내 건강을 항상 체크해주고. 체크해주고. 그거는 신기술이죠. 대단하네요. 그 삼성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결국은 헬스케어도 결국은 이 로봇을 통해서 사람의 루틴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가장 건강에 맞는 습도와 온도. 우리가 뭐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이탈이잖아요. 바이탈. 사람의 온도, 그죠? 그다음 혈압. 혈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정화가 되어야만 내 건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로봇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미 로봇 시대는 조금 먼 미래가 아니고 성큼 다가와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식당만 가도 이제 이동 로봇, 그죠? 이제 음식을 이동하는 서빙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리스타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커피를 만드는 제조하는 로봇도 있고, 심지어는 비빔밥을 만드는 그 로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제 로봇이 대체할. 제가 예전에 한 3년 정도 됐어요. 어떤 울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갔는데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로봇이었어요. 그러네요. 로봇이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저의 직업도 불안합니다. 일본에서 이미 뭐 아나운서 AI 뭐 이렇게 로봇도 있다고 해서 요새 AI 있습니다. 아나운서 네, 있죠. 있어요. 굉장히 또 우리 앵커님의 목소리를 딱 녹음하면 네.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요. 목소리. 직업에 대한 톤까지도. 불안함을 또 갖게 됩니다. 로봇의 이런 성장성은 불안해하지 직업에 마세요. 대한 또 앵커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주도주로 왠지 로봇을 들고 오셨을 것 같고 유망주를 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도주 로봇 역시나 마찬가지 유망주로는 T 로보틱스 들고 오셨는데 예. 유망주이자 뭐 대장주로 좀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평가 성장주로 보시는 건지 사실 궁금해요. 제가 이제 작년도에 그 이제 유튜브에서도 P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이런 로봇 회사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P 로보틱스는 진짜 사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작년 이제 얘기할 때쯤이 네. 7,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25,000원 부근에 왔으니까 네. 너무 많이 오른 거 많이 아닙니까? 올랐죠. 예,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의 어떤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제 도입기를 거쳐서 중흥기로 가고 있는 단계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정체기까지도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 정체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터리주 정체기도 제가 언제야 배터리주 정체기가 오냐면 자동차 2대 중에 한 대 꼴은 보여야, 전기차가 보여야 배터리주 정체기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계속 배터리주는 가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새로 펼쳐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곳은 항상 이제 정체기가 올 때까지의 상승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T 로보틱스가 실적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이나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T-로보틱스는 네. IT 그리고 이 의료기기, 의료 재활기기 네. 이런 거와 합종 연행하는 산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헬스케어 있습니다. 쪽도 한다. 그렇죠. 내가 지금 다리를 다쳤어요. 제가 손흥민 선수는 아니지만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꼭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재활 로봇이 내 도와주는군요. 다리를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도와준다. 아. 재활 로봇 사용하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사용하겠죠. 해야죠. 네. 난 내 다리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요. 그죠? 내 다리는 100만 불 다리,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계속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또 T-로보틱스. T-로보틱스죠.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꼽아 이제 보셨나요? 가지고 왔는데, 네. 첫 번째는 T-로보틱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다음에 V1텍이라는 회사. V1텍. 예. 네. 요 회사들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 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인공지능 이게 또 로봇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로봇에 점점 인공지능을 입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 입혀지면 로봇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딥러닝을 통해서 또 그거에 새로운 대한 뭔가를 계속 창조하겠죠. 편의성을 계속 제공한다는 소리예요.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랑 굉장히 또 성장성이 많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들 여러분들 잠시 뒤에 대표님께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이나 종목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예병군 대표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히든 공략주, 물론 시즌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히든 공략주로 나가는 그런 공략주가 잘 간다는 걸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공략주로 힌트를 들고 오셨을까요? 예, 공략주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네. 방한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8월 네, 초에. 네, 맞습니다. 아직 들어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방한 시기와 맞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한다.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쪽은 방산주겠죠. 예. 여러분 뭐 방산주가 오늘의 히든 공략주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바로 노란 톡방에 종목미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1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노란 톡방에 많이 남겨주세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